안녕하십니까. 울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지원팀 장학사 신모영입니다. 자, 오늘 설명에는 제가 후기 일반고 입학 전형 요강 및 응시 원서 작성 및 접수 시 유의사항, 그리고 고등학교 정원 현황, 기타 안내 사항 순으로 설명한 후에 박내연 차장님의 배정 관련 안내, 그리고 명숙자 선생님의 대입 정보 및 고등학교 생활 안내가 있겠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기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입니다. 자, 책자 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법입니다. 기본 내용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내신 성적은 교과 성적 160점, 비교과 성적 40점, 총 200점 만점입니다. 이는 교과 성적 80%, 비교과 성적 20%를 반영한 것입니다. 교과 성적은 2학년, 3학년 4학기의 성적이 반영됩니다. 이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성적과 성취 점수를 적용합니다. 이때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반영되다 보니 내신 성적 산출 마감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은 모든 중학교에서는 12월 3일까지는 내신 성적 산출을 마감해서 원서 접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비교과 성적 산출 시 모든 근거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1, 2, 3학년 때의 내용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3학년은 11월 30일까지의 실적만 해당이 됩니다. 이후의 활동 내용은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봉사활동 점수는 활동 시수와 상관없이 20점 만점이 부여되므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반영 비율 및 점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 영역입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은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운영학교가 섞여 있습니다. 이에 1학년 전체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2, 3학년 성적만 반영하며 2학년 40%, 3학년 60% 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내신 성적 100% 중에서 교과 성적 80%, 비교과 성적 20%를 반영하는데 80%의 40%인 32%를 2학년 교과 성적에서 반영하고 80%의 60%인 48%를 3학년 성적에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내신 성적 200점 만점 중에 교과 성적 160점 만점, 비교과 성적은 40점 만점이 됩니다. 이 중에서 2학년 교과 성적은 64점, 3학년 교과 성적은 96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점수를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교 석차가 들어가서 그것을 곱해서 이 점수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담임선생님들이 또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점수만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환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정확하게 알려면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교 석차까지 알아야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비교과 영역 보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을 100%로 봤을 때 출석 40, 봉사 20, 행동 발달 사항 20, 창체 20% 반영됩니다. 전체 내신 성적 100% 중에는 비교과 성적이 20%가 반영되므로 출석은 비교과 성적 20%의 40%인 8%, 봉사활동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은 20%의 20%인 4%가 각각 반영됩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40점 만점에 출석 16점, 봉사 8점, 행동 발달 상황 8점, 창체 8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교과 성적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성적과 성취 점수를 모두 적용합니다. 비교과 내신 성적 반영 점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석 성적은 16점 만점에 기본 점수 4점, 1, 2, 3학년 각각 4점 만점입니다. 이것은 미인정 결석시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결석이라고 하죠. 무단 결석 시에 1일당 0.5점씩 감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도 같습니다. 봉사활동 성적은 기본 점수 2점, 각 학년 2점 부여하여 8점 만점이 되고요. 그렇지만 올해와 작년은 1, 2, 3학년 모두 활동 시간과 상관없이 2점 만점을 부여받습니다.
행동 발달 상황은 기본 점수 5점, 학년별 가산점 1점씩 부여해서 8점 만점입니다. 창체 활동 점수도 기본 점수 5점, 학년별 가산점 1점, 총 8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의 내신 성적 반영 점수는 모두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것만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해외 유학 등으로 편입한 학생은 출결 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출석은 감점 요인이므로 출결 관련 자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감점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봉사활동 산출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울산에서 계속 있었던 학생들은 문제가 되지 않은데 타시도로 전출을 가거나 타시도에서 전입해온 학생 또는 해외에서 편입한 학생들의 이런 봉사활동 산출법을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8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학생들은 타시도에 봉사활동 시수가 적용이 되고요. 8월 31일 이후에 전학을 온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학생들의 점수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타시도에서 전편입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둘 중에서 봉사활동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어머님들께는 올해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 발달 및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보겠습니다. 책자 14, 1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발달 상황 가산점은 교과와 관련이 없는 인성 영역에 등급이 없는 학교장 표창장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 영역은 효행, 선행, 성실, 모범상 등이 해당되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상명을 5개 정도를 정합니다. 학교마다 5개, 6개의 인성상이 있다 하면 그중에서 5개 이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 한 학급당 5명을 넘지 않거나 해당 학년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항목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학교 급별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좀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자, 각 학년도의 수상자가 학교 총 인원, 즉 학급수의 5를 곱한 수를 넘어설 경우에는 인원에 맞추어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중1, 2, 3학년 학생들은 학급당 5명 또는 학년의 20% 중에서 해당 학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아이가 분명히 인성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냐면 어쨌든 한 학급당 5명이 넘지 않아야 되고 2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수상 인원이 너무 넘쳐난다. 이럴 때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상의 경중을 따져서 이 상을 더 인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되면 같은 상은 아니겠지만 상을 받아도 인성상을 받아도 가산점 부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협의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는 어머님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입생으로 인한 인원 초과 시에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상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반영해서 가산점을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생활기록부에 없음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가산점 부분 중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등에서의 징계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가산점 부여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1, 3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기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쨌든 처분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도 가산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선도위원회,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 대장 등등을 모두 확인한 후 가산점 대상자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런 가산점 부여 대상자다 또는 제외 대상자다라는 것도 모두 학생과 학부모님께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하고 사인을 받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책자 21페이지에 특례 입학 대상자 보겠습니다. 특례 입학자는 중학교 전 편입자입니다. 적어도 외국에서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전 편입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해서 중학교에 신입학한 학생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거주기간, 재학기간이 모두 2년이 넘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기간, 재학기간이 2년이 미달될 시에는 교육청의 특례 입학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2달의 범위 안에서는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후기 일반고 특례 대상자의 심의 원서 제출은 11월 15일에서 24일까지 받도록 할 겁니다. 24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받습니다. 본청 시교육청이 아니라 강남교육지원청이나 강북교육지원청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 내에 심의원서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남은 송혜진, 강북은 윤대혁 장학사님 모두 중등교육과입니다. 거기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중학교에 이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중학교의 선생님께서 이 강남교육청이나 강북교육지원청으로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니 특례 입학 대상자도 모두 3학년 담임과 부장선생님과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례를 준비하면서 그 후기 일반고가 아니라 후기에 해당하는 자사고, 즉 현대청운고나 외고의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이 서류는 직접 그 학교에 가지고 가야 되니 미리 준비하셔서 그 학교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받고 입학 원서 제출 시에 그쪽으로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특례 입학자로 확인된 자는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여 가능한 한 학생의 희망대로 우선 배정합니다. 단 학교별 정원 2%를 초과할 시에는 추첨 배정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응시원서 작성 및 유의사항입니다. 대부분은 중3 담임선생님들과 그 학부모 3학년 부장선생님들께서 모두 숙지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 알고 있으시면 우리 아이의 원서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산점 대상자 산정 기간 산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현재 3학년을 대상으로 가산점 대상자 기간 산정 기준을 보면요. 이 학생들의 1학년 1학기는 입학일에서 1학기 종료일입니다. 입학일, 즉 대부분은 3월 2일입니다. 1학기 종료일은 방학 시작일이 아니라 방학이 끝나고 2학기 시작하는 전날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입 전출생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가 가산점 대상자인데 어디로 전학을 가야 되겠다 이러면 2학기 시작되는 하루 전까지는 기존의 학교에 있어야 가산점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방학하면서 2학기 방학하자마자 여름 방학 되자마자 전출을 가면 가산점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전출이나 전입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는 2학기 시작일에서 20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학년은 입학일에서 20년 2월 29일까지고요. 현재 중3 학생의 2학년 1학기는 20년 3월 1일부터 1학기 종료일이고 2학년 2학기는 2학기 시작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2학년 학년은 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는요. 이 표와 같고요. 2학기는 2학기 시작일에서 11월 30일자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비교과 내신 성적 산출일 마감일이 11월 30일이기 때문입니다. 학년도 마찬가지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 고등학교 입학에 활용을 할 겁니다. 이제 입학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생활기록부를 풀어서 2월 달까지의 모든 자료를 입력하게 될 것입니다. 가산점 대상자 산정 기간은
5개월 15일 이상일 경우 6개월로 인정해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자, 학부모님은 자녀 가산점 부여 대상자 또는 제외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상실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실적은 앞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상장 명칭은 달라도 학교별로 달라도 5가지 영역 이내로 제한해서 각 학년도에 학급당 5명의 인원을 넘지 않거나 학년 전체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가산점 대상자 자격 적격 여부, 인원 조정 등은 모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11월 30일까지는 우리 자제분의 출결, 봉사활동 실적, 학생회 및 학급 임원활동 실적, 동아리 반장 실적 등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요. 3학년 2학기 반장이나 3학년 2학기 창체 동아리 반장은 가산점 대상자가 되냐 이러는데 우리가 11월 30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이것은 6개월도 안 되고 한 학기도 안 되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반장 또는 3학년 2학기 창체 동아리 반장 등은 가산점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가산점 부여 결과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확인할 때 학부모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사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 학생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시 원서 작성 및 접수할 때 핵심은 전기 합격자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정고시를 칠 학생, 타시도로 전학 가는 학생 모두 다 그 학교에서는 원서를 작성해서 확인 사인을 받을 겁니다. 그때 사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 배정 부분은 조금 있다가 배정 담당 차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실 겁니다. 주소나 사진 모두 최신 자료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특기자나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한 학생들도 모두 입학원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타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입학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17개 시도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이 이러니까 타 시도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각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타 시도로 전출을 가거나 전입을 오거나 할 때는 그 해당하는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과 그 중3 부장님께서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를 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감 협의 지역의 그 응시자는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입학 원서와 내신 성적 일람표를 참고하시고 입학 원서를 작성하신 후에 12월 9일에서 14일에 울산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로 오셔서 원서 및 제반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할 사항은요. 전기 고등학교의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탈락하였다 하더라도 후기고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타 시도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가 되면 등록을 포기를 하든 안 하든 합격이라는 걸 한번 받았다 이러면은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타 시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합격하고 상관없이 타 시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후기 일반고는 한 번만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쪽 저쪽 다 지원을 하면 이중 지원자가 돼서 모두 다 탈락 처리됩니다.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정원 현황 살피겠습니다.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전기고 정원은 2031명입니다. 전기고는 우리 그 과학고에서부터 애니원고, 기술공고 등의 특성화고를 대부분 일컫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월 18일, 26일부터 정기고 일반 전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후기고입니다. 후기고는 외고, 청운고 포함 7,947명 뽑습니다. 전체 정원은 9,978명입니다. 4월 중3 정원은 12,335명이었으며 이 자료는 전출이나 전입자, 미진학, 기타 정원 외 인원을 반영한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저나 또는 우리 과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교육청 교육여건 개선과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우리 현재 울산 지역에 재학 중인 중3 학생은 학교의 유형이 다르거나 지역이 다를 수는 있어도 고등학교 입학은 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그 중3 정원과 진짜 모집 총 정원이 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어서 정원은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적게 뽑느냐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여건 개선과에서는 타시도로 나가는 학생들, 들어오는 학생들 이런 통계 자료를 전부 다 참고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유사했습니다. 작년은 올해보다 인원이 좀 적었는데요. 9,863명이었죠. 근데 고교 모집 총원이 9,637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생들은 그 뽑히는 학생들이라든지 타시도로 전학 가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니 전부 다 그 인원이 적절하게 맞았었습니다. 자, 이제 기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책자 6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은 합격자 및 배정 발표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쇄 책자를 좀 미리 인쇄를 했었고요. 이 합격자 발표일이나 배정 발표일은 고등학교 입학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통과가 11월 4일 날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자에는 1월 5일 예정, 1월 27일 예정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요. 합격자 발표는 1월 3일에서 1월 5일로 변경이 되었고요. 배정 발표는 21일에서 27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전국 그 모집 자사고 외고의 합격자 발표일이 1월 3일로 늦춰졌더라고요. 몇 개의 시도가 늦춰지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그 자사고나 외고의 불합격자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후기 일반고의 사정 대상자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 3일보다는 좀 늦춰져야 돼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의 자료는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요. 녹화해서 11월 15일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치면 이 내용이 설명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정보 고입 정보란에 오늘 이 설명의 자료라든지 진학지도 도움 자료, 또 검정고시 합격자 원서 접수 방법, 또 다시도 학생, 졸업 예정자 및 졸업생, 학력 인정자 후기 일반고 원서 접수 방법 등등을 모두 다 탑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차후 질의 내용이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10-5464번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기 다군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과 관련하여 박내현 차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시교육청 중동교육과 배정 업무를 맡고 있는 박내현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입 전형에 이어 22학년도 후기 일반 고등학교 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40교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3일 요거는 미배정됩니다. 배정 인원은 7,592명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약 391명 증가되었습니다.
배정 발표는 아까 장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22년 1월 27일 날 배정 발표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22년 1월 5일입니다. 다음 합격군 설정입니다. 합격군은 전체 합격군, 거주지 합격군, 인접 합격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격군은 울산광역시 전 지역을 한 개의 합격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합격군은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5개의 합격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표를 보시면 합격군 동부, 북부, 중부, 남부, 언양 특수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전체 지역을 한 개의 합격군으로 하는 게 전체 합격군입니다. 그리고 동부, 북부, 중부, 남부, 언양 특수를 따로 보는 게 거주지 합격군입니다. 동부에 동부 전 지역 6개 교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도 북구 전 지역 8개 교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부에도 중구 전 지역 8개 교, 남부는 남구 전 지역, 울주군 A 지역, 온양읍, 온산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 범서읍이 있습니다. 총 16개 교입니다. 언양 특수는 울주군의 B 지역입니다. 언양읍, 상북면, 삼남읍, 삼동면, 두서면, 두동면입니다. 2개 교가 지금 설정됩니다. 다음은 거주 학교 군별 지원 가능 학교입니다. 동부는 그 동구에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여기는 대성고, 방어진고, 현대고, 화암고, 남목고, 문영고 총 6개 교를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부는 동천고, 무령고, 효정고, 호계고, 달천고, 하봉고, 매곡고, 강동고 해서 총 8개 교 지원 가능합니다. 중부는 성신고, 울산고, 중앙고, 중앙여고, 학성여고, 하물고, 다운고, 약사고 총 8개 교 지원 가능합니다. 남부는 문수고, 성광여고, 신정고, 우수인고, 울산여고, 제1고, 학성고, 삼산고, 대형고, 신선여고, 무구고, 강남고 해서 남구 전지역 12개 교와 범서고, 천성고, 남창고, 원산고 해서 울주군 A 지역 4개 교, 총 16개 교 지원 가능합니다. 언양 특수는 언양고, 경희고의 거주지 학교군 2개 교와 문수고, 성광여고, 우신고, 제1고, 무구고, 범서고, 천산고, 남부 인접 학교군 7개 교, 총 9개 교를 지원 가능합니다. 다음 배정 지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전체 학교군의 2개 교 각각 1지망, 2지망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학교군의 2개 교 각각 1지망, 2지방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전형 불합격자는 2단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언양 특수학교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학교군 언양고, 경희고 추가로 남부 인접학교군 지원 가능합니다. 울산 제1고, 성광여고, 무구고, 우신고, 문수고, 범서고, 천산고 총 9개 교 지원 가능합니다. 배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배정 방법은 1단계 전체 학교군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서 30% 배정됩니다. 2단계 거주지 학교군 지원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30% 배정됩니다. 1단계, 2단계에서 탈락한 학생들, 3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군 및 인접학교군에 있는 학생들은 지리정보 배정을 통해서 40%가 배정됩니다. 다음 기타 전형에 대한 배정입니다. 기타 전형에는 우선 배정이 있는데 일반 배정과 달리 우선 배정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하사님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체육 특기자, 지체 부자유자, 소년, 소녀 가장, 다자녀 가구 이 학생들은 정원 내 우선 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자, 특수교육 대상자는 정원 외 우선 배정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도 우선 배정됩니다. 다음 일반고 배정 추진 일정입니다. 21년 11월 8일 어제입니다. 거주 사실 조사 업무 지침이 학교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2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원서 기재사항 정정 요령 안내가 12월 2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 1월 28일 일반고 신입생 예비 소집이 있을 예정입니다. 22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타시도 일반고 신입생 입학전 배정 원서 접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면 거주지 이전에 따른 원서 기재 사항 정정 요령은 저희들이 그 12월 3일까지 이제 그 나이스 입력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 주소지 이전에 대한 내용이 다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정정 요청이 있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접수를 해서 그 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장 전출입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지원자가 제출 서류에 기재된 학군 내 거주지에 실제로 전 가족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 및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 후에 임의 배정이 될 수 있으니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지 확인입니다. 타시도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교육청 중등교육 가서 거주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 중학교에서 거주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산시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하북면과 경주 양남중학교 등 교육감 협의지역 출신자들은 출신 중학교에서 거주지 확인을 합니다. 담임교사와 학교장은 반드시 학생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원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상이 있을 때는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배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은 사실 우리 시교육청 교육여건 개선과에서 배치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희망과 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희망이 많은 학교는 정원이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숙자 진로 전담 선생님의 대입 정보 및 고등학교 생활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이제 딱딱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인 내용들 잘 들으셨죠? 저는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진학한 다음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선택을 앞에 전기가 끝났는데 잘 했을까? 아니면 후기 중에서는 또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더 유리한가? 유리라고 하면 좀 너무 어폐가 있나요? 조금 더 좋을까? 이런 점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면서 제가 오늘 좀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책자 보아가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고등학교의 종류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의 종류, 이제 특징,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생활이 중학교하고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조금 어려운 거지만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고등학교로 다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지?
그게 대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대입 너머에는 뭐가 있지? 그럼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럴 때 어떤 점을 좀 더 많이 우리 아이랑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진로교사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입에 관한 이해까지 이렇게 그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선택하기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저도 이거 이제 진로교사 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건데요. 요거는 뭐 고등학교 선택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풀리나 하는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100명이라고 치면 아이들이 일반고와 특성화고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진학을 해요. 물론 이제 과학고나 특목고도 일반 고등학교로 그냥 잡았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한 20대 한 80 이렇게 80% 20% 이렇게 갈리고요. 근데 요 아이들이 그럼 대학을 어느 정도로 진학을 할까라고 봤더니 일반고에서 4년제로 또 일반고에서도 전문대 가거든요.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도 4년제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도 전문대 가요. 근데 특성화고가 바로 취업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또 아니면 취업이 아니라 뭐 군대에 바로 가기도 하고요. 외국에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반고 아이들도 바로 군대를 가거나 이런 것들은 무직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면 여기로 잡혀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바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인원이 아주 작죠. 고등학교에서 바로 가는 거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거치죠. 중학교에서 일반고로 가서 4년제로 그리고 취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이게 우리 아이들의 일반적인 과정 아닐까? 그래서 이 표를 좀 보면서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에 특성화고로 간다면 그 선택은 괜찮았을까? 그러면 특성화고 간다고 해서 대학과 아주 멀어지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오늘 이제 표로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전기에서 특목고, 과학고 이제 끝났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외고랑 같이 묶어서 특수 목적고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2025학년도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2025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 교육 정책에 따라서 이런 특목고가 다 없어질 거다라는 걸 발표하긴 했는데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요. 그래서 특수 목적고의 그 고등학교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다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상위 동일 집단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면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은 거의 아이들과 함께 그 좀 수준 높은 수업을 많은 학습량을 가지고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하위권 학생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내가 막상 들어갔는데 약간의 학업은 좀 딸리기는 하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너 어디 다녀? 과고요. 과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너 어디 다녀? 외고요. 너 외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존감이 높고 등급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 친구들은 과고나 외고에 가서 등급이 나빠졌을 때는 그게 이제 자존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목고 친구들도 수시 모집이라는 것에서 학종과 논술 전형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요. 여기 특기자 전형을 제가 회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실제 과학고 아이들의 특기자 전형에 그 폭이 자꾸 줄어들어서 제가 약간은 회색 처리했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꾸 이제 그 퍼센트는 좀 줄어든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하나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일단 과학고하고 수학과 외고니까 외국어나 수학과학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 자신 있고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인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거죠. 떠밀린 특목고. 너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는 이제 과학고 좀 가야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진로가 선택이 됐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 있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그게 아닌 일반고 때문에 많이 오신 분이니까 그런 것을 더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성화고입니다. 이제 특성화고도 전기에서 끝났는데요. 그렇지만 특성화고는 또 좋은 특징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일반적인 학업보다는 내가 특별하게 어떤 기술이나 전문직에
있게 내용을 빨리 배우고 싶은 친구들은 특성화고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로 갔다고 해서 실제로 대학에 진학을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동일 계열, 동일 학과의 정원회 또는 특별 전형으로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화된 이름이에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 또는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이라는 것이 대학에서 설치가 돼 있고요. 특성화고를 나와도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 계열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건축과를 갔다. 그럼 건축에 관련된 거.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건축과를 갔는데 경영으로 가고 싶다. 안 됩니다. 이게 동일 계열로 묶인다. 요것만 조금 다르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의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학교 생활은 뭐냐면 일반고에 가면 보충 수업도 많이 애들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자를 시키는 학교들도 있고 저녁을 석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내신 관리 때문에 학원에 많이 다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성화고에서는 조금 사라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나의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실제 일반고보다는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여유롭다. 비교적 비교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많은 일반고의 특징으로 가볼게요. 일반고는 일단은 정말 일반적인 아이들이 가장 많은 수의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학력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도 많고 못하는 애들도 많고 중간인 친구들도 두텁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크다면 당연히 효과는 크겠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학교 생활이 힘들어 학업이 기초가 안 돼 있어 하는 친구들은 체여있건 학생들은 사실은 특성화고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역할로 기능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수 있는데 가끔은 저한테 와요. 저도 이제 범서고니까 일반고니까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는 정말로 미용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반대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 만족이 떨어져요.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피아노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가 일반고 가래요. 그래서 저는 예고를 못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는 중간에 예고로 가더라고요. 빈자리를 찾아서. 근데 그렇게 요새는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나 적성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찾아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런 학교에 실제 자리 있는지 봐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아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전화해보고 가능하다던데 너 이제 면접 한번 볼래? 그래서 중간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추구하는 게 뚜렷한 친구들은 일반고라고 해서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두텁다, 많은 아이들이 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진학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학교 단위 맞춤형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보고 그리고 일반고를 그럼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까? 아까 이제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고 장학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지역 거점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나의 인근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더 유리하고 더 좋을까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일반고를 선택을 할 때 저는 저는 개인적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첫 번째가 집에서 가깝냐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외로 어머니들이 아이고 내가 태워다 주면 되지 뭐 그까지 6학기 3년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3년이 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가 혼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근거리 그리고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도 그렇고 요새는 친구가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가느냐 이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 저는 요게 좀 더 특별한데요. 이제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교육과정에 관해서 설명드릴 건데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어떤 선택 과목을 우리 아이에게 보장해 주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에 관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쯤은 소문을 한번 캐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조금 멀더라도 아니면 둘 중에 비등비등하다면 나는 A 학교보다 B 학교 갈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이름이 있어요. 그 전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주는지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내가 다 알지? 소문으로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 라고 하시면 그 학교 홈페이지 가면 가장 많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대학 진학 결과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사실 진로실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나 니네 학교 근처로 이사 갈 거다. 중학교 학부형인데 근데 아직 우리 중3 아니다. 그런데 니네 학교 의대 몇 명 보내니? 이런 거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도 저를 건너 타고 오는 거죠.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모르니까 사무실 전화로 저한테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농어촌으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 있으면 그 농어촌 전형을 쓸 수 있는데 농어촌 전형이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모르는 학부형인데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입시 결과를 넣어서 완전히 공개는 못하지만 대략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학교를 선택할 때 하나의 선택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의 분위기는 어떠니, 뭐 교사의 열정은 어떠니. 교사는 우리가 공립은 대부분 이동하니까 교사의 열정은 우리가 우리 아이의 학교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리는 말에 따르면 어떤 학교는 야 올해 거기 굉장히 분위기 좋대. 그럼 우리 우르르 몰려가고 거기 굉장히 빡시게 시킨대. 이러면 우르르 안 가고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또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상반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경우도 저는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학교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중심으로 선택하는지 이제 그것도 한 번만 이제 살펴봤으면 여유가 있다면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그냥 적어봤습니다. 학교의 진학 결과까지 이제 축적을 사실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저도 그 다니는 학교마다 저도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학부형님한테 공개할 만큼 그러지는 못해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1번, 2번, 3번 정도 요거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측면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로 갈 거니까 그러면 대학교를 가기 위한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교과라는 게 있고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있고 정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거 다음 두 번째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래? 뭐 이런 게 있어 하는 정도로만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셔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일반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유리하고요. 외고는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또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조금 남아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좀 유리할 수 있고요. 특성화고도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특성화 고졸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고졸 재직자 전형이나 특성화고 그 졸업자 전형이나 이런 것에 그 아이들끼리만 겨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끼리만 전형을 실시하는 게 따로 있어서 교과나 종합 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특성화고를 가기도 하고요. 실제 어떤 학교 프랭카드 탁 붙는 거 보면 그 막 써 있잖아요. 경희대 어디 합격 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온 친구였다라는 얘기를 저도 흘러흘러 듣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성화고의 특징이고 전국 자사고는 이제 우리 저쪽에 있는 동구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거기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교과로는 아이들끼리 내신이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학생부 교과로는 잘 하지 않고요. 학생부 종합이나 정시로 많이 준비를 시키고 아니면 뭐 의예과 이런 데로 많이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자,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게 오늘 저의 강의의 사실 그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러나 뭐 학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전공할지를 더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취업률보다는 아이가 뭘 좋아하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현재 뭘 하지? 이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같이 고민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의 점수 뭐 이런 거보단 뭘 하고 싶어 하니 자꾸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런 아이가 오히려 더 편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할지 모르겠다. 엄마 하고 싶은 게 없어. 아무것도 나의 꿈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옆에서 지켜봐도 힘들고 또 부모님들도 아마 어떻게 해주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이 옆에서 보면 훨씬 더 무엇을 해낼 때 굉장히 주도적으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그냥 참고하라고 표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 계열별로 졸업한 졸업자 비중인데 제가 인문사회가 같아서 한번 같이 묶어봤더니 한 40%, 근데 공학계열도 의학까지 같이 묶어봤더니 한 43.7%, 나머지가 예체능 정도로 이렇게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할 때. 그럼 취업이 어느 정도 될까요?를 살펴봤더니 여기 의학은 80% 정도가 다 취업을 해요. 여기서 요거는 교육통계 서비스에서 제공해 준 거고요. 요게 3개월 이상
그 세금을 내고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런 친구들을 추적을 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럼 3개월 동안 지속됐는데 4개월 후에 그 직장을 그만둔 거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는 직장이 있다라고 잡힌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는 거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학 분야는 이렇게 취업이 사실 잘 되는 거 맞다. 그거고요. 공학 계열이 한 60% 정도 취업을 하더라. 그다음에 사회 계열이나 인문 계열은 한 반에서 조금 못 미치는 사회 계열은 조금 많고요. 이런 정도로 취업을 해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꼭 전공과 연결되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꼭 이것만 보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는 의예과 또는 약학, 뭐 수의회 이쪽이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가입 비율이 4대 보험 가입 직장 가입률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반면 이제 그렇지 않은 과들은 이제 취업하기가 그렇게 막 100%, 80%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다. 그래서 취업 자체가 우리 대학의 목표는 아니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갈게요. 이제 주로 그럼 고등학교 생활, 일반고든 어디든 고등학교 생활을 우리 아이가 시작할 텐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한 거고요. 하나는 이거 하여튼 그 고교학점제라는 게 생기고 이게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적용되지?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고교학점제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그럼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갔을 때 그 아이의 대입은 뭐라는 거야를 오늘 다 정리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 아이의 교육 과정은 어때야 되지?가 요 두 번째 파트의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생겨요. 근데 고교 학점제가 뭔지 여기 페이지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가자고요. 고교 학점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걸 즉 수업을 해요. 수업을 교육과정이라고 멋있게 만든 거예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수업을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국어, 수학, 영어 뭐 다 해 이렇게 딱 정해주고 우리 반은 다 똑같은 시간표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내 개인 시간표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또는 전공과 연결된 과목 아니면 공통의 과목도 있어요. 그걸 듣게 될 겁니다. 근데 평가를 했더니 굉장히 잘했어. 그러면 넌 그거 이수했네? 그러면 너 학점제에 따라서 너 졸업해. 요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친구가 이수를 못했네. 이게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등급으로 1에서 9등급을 매기지 않고 ABC로 나누어서 성취도를 매겨요. 근데 이 친구가 40%라는 퍼센트가 있는데 너무 못한 거예요. 40% 미만은. 근데 거기에 해당이 돼. 그럼 너는 미이수네? 넌 졸업 못해가 아니고 썸머스쿨, 윈터스쿨, 애프터스쿨 돈도 안 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라네? 그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엄청나서 우리 애는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책임지고 얘가 조금 공부를 못했으니 얘를 좀 더 가리킨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시켜. 이게 고교학점제입니다. 이게 되게 쉽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졸업시켜라. 근데 애가 공부하는 것을 단위수라고 하지 말고 학점이라고 고급스럽게 표현해볼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교학점제라고 하지. 자, 이게 고교학점제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중3인 우리 아이는 고교학점제에 어떤 위치에 와 있지? 보여드릴게요. 자, 마이스터고. 여기 마이스터고 어머니는 안 계시겠죠? 우리는 지금 후기니까. 전기의 마이스터고는 이미 고교학점제를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고교학점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안 나와요. 성취도예요. ABC예요. 애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 고교학점제 마이스터고 이미 실시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화고는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얘네들도 특성화고도 1에서부터 9등급 이제 안 내요. 성취도예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내가 요걸 하면 100점이라고 했는데 요걸 100점을 다 맞네? 그럼 우리 반 애들은 여기 다 A 줄 거야.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안 내네? 그럼 얘는 B 줄 거야. 그럼 니네는 B. 너는 요것도 안 하고 요것도 안 했네? 근데 요건 했네? 그럼 너는 C 줄 거야, C. 너 너무 안 하네? 그럼 너는 미수. 너 더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특성화고는 고교학점제를 올해부터 이제 스타트했어요. 근데 우리 일반고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일반고는 202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즉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네? 그럼 우리 중3은 뭐지? 아니에요. 지금 고1과 똑같습니다. 그럼 고1과 똑같다는 건 뭐지? 1에서 9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과목은 성취도 ABC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고교학점제라는 말이 나오지? 앞에 미래를 보고 자꾸 말해야 되니까 그런 거지. 우리 중3만 보면 아직 고교학점제는 아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고교학점제 우리 그 2023학년도에 나 우리 애가 중2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도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지? 마저 설명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도 있어. 그럼 그 아이는 실제 고교학점제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일반고는 적용됩니다. 근데 그럼 이건 뭐죠?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은 고교학점제를 반쪽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조금 더 일이 많거든요. 아이를 조금 더 교육적으로 살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수를 조금 줄여줬어요. 교육부에서. 니네 204 단위라는 거 하지 말고 단위를 학점으로 바꿔. 고교학점제니까. 그리고 192로 조금만 덜 해도 돼. 그래도 니네 졸업시켜. 이렇게 조금 바꿔줬어요. 좀 줄여줬어요.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왔을 때는 국어, 수학, 영어만. 그럼 은미체도 막 미달됐어. 막 40% 미만이야. 막 은미체도 뭐 과제를 안 내. 그래서 막 얘가 20%야. 그렇게 할 리는 없지만. 근데 그러면 얘는 미달돼서 미수해서 수업을 더 들어야 되고. 아니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얘는 그냥 패스해요. 1학기에서 2학기 갈 수 있어요. 근데 국영수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중3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중2부터 단계별로 적용돼요. 그래서 40% 미만의 낮은 수준을 받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미도달이라고 해서 보충 수업을 조금 더 시키자. 보충 과정을 조금 더 하자. 이게 고교학점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봐요. 현재 고1이에요. 여기에 우리 중3 아이가 있어요. 2022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 2023년과 2024년에 우리 중학교 2학년과 1학년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 2025년에 고1이 돼요. 이때는 진짜 고교학점제예요. 그래서 학점을 내가 이수를 못하면 서머스쿨 무조건 가야 돼. 그래야지만 2학기 넘어가요. 그 다음에 또 뭐 이수를 못했네. 윈터스쿨 가서 보충 수업 받아야 돼. 그래야 2학년 올라가요. 이제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자, 여기 보면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단위가 아니고 학점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다는 것일 뿐, 그리고 시수가 조금 줄어든다는 것일 뿐, 그리고 학점이 여기 있죠? 단위로 바뀐다. 그리고 학점이라는 건 최소 학업 성취 기준을 적용해서 보충 수업을 시켜라. 공짜로. 선생님들이 알아서. 그 얘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또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교육부에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표로 제시해준 그 내용 그대로예요. 자, 그럼 우리 아이 여기 있네요. 2022년도에. 우리 아이는 아직 고교학점제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위예요. 학점이라는 말 안 써요. 근데 우리 아이가 또 중2가 있어. 그 아이는 학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인데 1학년이 되면 204 단위라는 걸 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있어.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요. 그럼 그 친구는 192 단위가 아니고 192 학점. 수업 시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그럼 수업 시수가 줄어드니까 수업을 더 안 해도 되나? 그게 아니고 학교를 덜 가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행사나 프로그램을 더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럼 우리 아이가 2학년이 됐을 땐 2학년이 됐을 땐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2학년이 돼도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그냥 일반적인 운영체제, 새로 들어오는 고1만 고교학점제. 우리 아이가 고3이 되면 똑같아요. 우리 아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과 똑같은 대입의 구조를 가지고 가고 가장 많이 흔들리지 않고 가장 많은 입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대입을 분석할 수 있는 행운의 세대 중3.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왜 행운의 세대냐면요. 지금 고3은 수능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수능이 또 선택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을 애들한테 대입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능 잘하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럼 지금 고2는 지금 고3 거 적용하면 돼요. 고1은 2년 거 적용하면 돼요. 우리 고3은 탄탄해. 3년치의 입시 결과가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가장 행운의 세대. 그럼 우리 중2는 어떨까요? 이제부터 살짝 변한대요. 대입이. 그럼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은 어떨까요? 완벽하게 고교학점제 되는 그게 2028학년도예요. 2028학년 대입이에요. 왕창 변한대요. 그게 미래를 대비한 대입이래요. 그래서 어떤 말 나왔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수능은 혹시 막 파격적인 얘기 들으셨죠? 논술로 프랑스처럼 바칼로레처럼 어떤 하나 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논평할래? 그리고 걔네들이 대학교 갔을 때 너 니네 논제 뭐였어? 막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나의 논제는 이거였지. 이걸로 몇 학번이네. 이렇게 이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간다고 해요. 아직 결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도 나왔어요.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현재 중학교 결론 현행대로 간다. 가장 많은 입시 결과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행운의 세대다. 그 다음에 중2부터는 조금씩 변할지도 모른다. 요까지가 지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명드릴게요. 그럼 뭔데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요걸 조금 이해하시면 집에 가면 우리 엄마 똘똘해라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엄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 라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되도록이면 하여튼 쉽게 여기 오시는 어머니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은 이제 2015년에 교육과정을 바꿨어요. 그게 지금 적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2015입니다. 일단 요거 먼저 이해하세요. 지금 우리 아이 교육과정을 2015년에 바꿔서 2015라고 하는구나. 요거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니네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 과목을 많이 만들어 놓을게. 그 대신 다양한 과목 학교에 다 만들어 줄게. 요게 포인트.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아요. 봐요. 교과, 비교과. 비교과를 고급진 언어로 요 교과는 성적이 나오는 거. 비교과는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비교과를 우리가 창의적 체험활동 비교과라고 안 부르고 우리가 창체 좀 더 줄여서 너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처럼 창체라는 걸 할 거야. 근데 창체의 종류가 뭐가 있나? 자동봉진. 자,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셔야 돼요. 자동봉진. 창체엔 자동봉진 있지. 엄마 그거 알지? 그럼 엄마 어떻게 그걸 알아? 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교과로 갈게요. 이제부터가 좀 복잡합니다.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하면. 자, 교과는 보통과 전문이 있어요. 전문은 일단 빼요. 자, 보통 안에 보면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공통이 뭐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 그러니까 과고의 1학년 아이들도 외고의 1학년도 우리 울산 공고의 1학년도 범서고의 1학년도 똑같은 공통 과목을 배워야 해요. 그게 뭐냐? 국어. 그렇죠. 당연히 고등학교 국어 배워야지. 수학, 영어, 통사, 통과, 한국사, 과학 실험 이런 것들을 공통 과목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아이가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근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대. 고등학교 가면 일반 선택은 뭐냐면 요거 외우셔야 돼요. 1에서 9까지 등급이 나온대. 그래서 요 일반 선택은 네가 선택을 했다면 너 좀 경쟁적으로 공부해야 돼. 근데 진로 선택은 뭐냐면 너의 진로에 맞게 앞으로 문과 진로야, 이과 진로야, 기계과 갈 거야, 경영인 될 거야. 그거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예요. 그래서 우리 학급이 다 잘하네. 야, 니네 다 A. 니네는 좀 그저 그렇다 얘. 그럼 니네 반 다 B네. 그럼 B. 이렇게 선생님들이 인원수에 상관없이 성취도를 줄 수 있어요. 그게 성취도.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요건 뭐지? 자, 이제 전문으로 갑니다. 요까지가 일반고에서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우는 거 이거. 2, 3학년 때 요거를 선택하는데 일반 선택은 등급이 1에서 9 나온다. 진로 선택은 ABC 성취도라서 아이들이 학습의 부담이 조금 덜하다. 그래서 자기 진로에 맞게
좀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진로 선택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전문교과는 뭐냐면 전문교과 1은 특목고, 과고, 외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영재고, 국제고 이런 데서 배우는 게 전문교과. 그럼 전문교과 2는 뭐죠?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게 전문교과. 이렇게 나눠요. 아,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 아이 일반고예요, 여기. 근데 우리 아이 조금 수학이 특이하던데, 아주 잘하던데, 전문교과 1에 특목고 거 배울 수 있나요? 있어요. 우리 아이 기능을 잘하는데, 특성화고과에 전문교과 2 좀 배울 수 없나요? 일반고에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담보해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양한 선택 과목을 담보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어떤 학교는 안 해줘. 그럼 그런 고등학교를 안 가야 돼요. 어떤 학교는 선택 과목을 다 열어줘. 그런 학교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로 가려고 했어.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너무 다양해서 그 등급을 맞는 애가 너무 작아지잖아. 모집단이 작잖아. 그럼 이쪽은 모집단을 너무 분리를 해서 여기는 막 50명이 등급을 내고 이쪽은 200명이 등급을 내면 오히려 등급 따기가 우리 아이한테는 200명으로 선택 과목을 보장 안 해주는 학교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교과가 굉장히 좋아. 내신 잘 받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막 선택 과목을 안 열어주는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그렇게 모두가 다 물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목표는 아니랍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을 열어주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고 울산교육청의 목표이기도 해요. 자, 요거는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표가 3년 동안 배우는 과목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다 배워요. 3년 내내 배우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표로 보여드렸던 걸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봐요. 요게 1학년에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근데 색깔이 막 다양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또 하나 중요한 거. 파란색은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뭐지? 우리 1학년 아이가 내년에 갔을 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아니, 이거 다 등급 나오면 우리 1학년 우리 아이 내년에 갔을 때 등급 받고 막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많겠는데요. 맞습니다. 얘네들이 중학교 때 등급이라는 걸 안 받잖아요. 다 성취도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오면 중간고사에 다 멘탈이 털립니다. 선생님, 저는 대충 공부해도 등급 잘 나오던데, 선생님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3등급, 4등급 아무리 해도 저 앞에 있는 친구를, 앉아있는 친구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애들이 막 계산을 합니다. 그럴 때 가슴이 좀 아파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쟤를 못 이겨요. 쟤도 못 이겨요. 쟤도 못 이겨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등급이 4등급. 그럼 진짜 4등급 나와. 아이들이 그래서 절망하거든요. 근데 그게 1학년 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에 가잖아요. 그러면 요 국어 과목에서 2, 3학년에 적절히 배치해서 애들이 요걸 다 배워요. 요거를 다 배웁니다. 요 사회 과목은 너무 많죠. 9과목. 이건 선택해서 한 4개 정도 배웁니다. 문과로 갔을 경우. 이과로 갔을 경우는 요 4개 중에서 선택해서 한 3개 정도 배웁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파란색이죠? 요것도 등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교양, 저는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를 가르쳐요. 요거는 패스 페일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아이들과 활동 잘하면 너 패스, 2학년 올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인데 이 빨간 게 또 보이시죠? 이거 또 빨간 건 뭐지? 요게 수능 과목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요 파란 것들은 다 수능 과목입니다. 요까지가 일반 선택 과목에. 그런데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은 수능 과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 물화생지 투투투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지만 등급은 안 나오지만 성취도로 평가하지만 수능 과목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다. 꼭 선택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경우에 따라서 서울대를 지균으로 가겠다. 지역균형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전교 1등이다. 일반고에서. 그러면 이 물화생지 투투투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하셨죠? 자, 평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과목들은 9등급. 일반 선택 과목도 9개 등급으로.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오는 성취도로 나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취도로 나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고전 읽기가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성취도예요. 근데 단위가 4네? 그럼 일주일에 4시간을 수업한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에 4시간. 그게 단위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이게 학점으로 바뀌겠죠. 우리 아이는 단위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리고 원점수가 과목 평균이 70점일 때 우리 아이가 95점을 맞았대요. 잘했죠? 그리고 성취도는 A예요. 근데 수강생 수가 182명 중에 A를 맞았는데 A의 퍼센트가 32.5, C가 36.6 이렇게 성취도의 비율까지 줘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걸 보고 어머 너는 182명 중에 30% 안에 들었으니까 3, 6, 18, 60등 안에 들었네. 너 걔 안네. 이렇게 비율을 보고도 이 아이의 요거를 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요거까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줍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요 퍼센트를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평가를 보고 그래서 요게 퍼센트가 꼭 요렇게 30, 30, 30 요렇게 나눠지진 않습니다.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시기가 어떨까? 요거는 우리 첫째 아이가 고등학교에 있는 엄마는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이라고 보고 제가 준비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시험을 봐요. 근데 1학기에 시험을 한번 봅니다. 그리고 1학기로 끝입니다. 1학년 2학기로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6번의 학기를 갖는 거예요. 근데 1학년이 1, 2학기가 연동되지 않아요. 1학년 1학기로 끝, 1학년 2학기로 끝. 세마는 방법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수행평가를 보고 기말을 보겠대. 근데 어머님들은 요걸 챙겨야 돼요. 중간고사를 4월이나 5월에 학교에 따라서 볼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성적표를 꼭 줍니다. 꼭 줘요. 그러면 너 3, 4월에 보고 나서 한 3주쯤 지나서 넌 중간고사 봤을 텐데 성적표 좀 보여줘라고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를 중간중간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를 여름방학 하기 전에 볼 거예요. 그럼 기말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는 성적표를 주지 않아요. 그럼 뭐를 주느냐? 중간고사와 수행평가와 기말고사를 합해서 학기말고사 성적표를 줘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생기부에 기록돼요. 그러고 1학년 1학기로 끝나요. 그러면 다시 1학년 2학기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다시. 알겠죠? 이 퍼센트는 누가 정하죠? 담당 교사가. 이걸 다 어떻게 알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공지를 하느냐? 여기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건 법적 사항이에요. 갑자기 어떤 선생님이 나 중간고사 30%로 내릴래. 안 됩니다. 공지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공지가 항상 홈페이지에 있으니 요걸 보고 과목별로 니네 요번에 이게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하네. 40점이네. 뭐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실제로 요 표를 보면 요 표를 보는 방법. 중간고사에 보면 선택형과 서술형이 있는데 어머 중간고사엔 서술형 니네 시험 나오네. 요번에 시험범위 많겠다. 요거 보고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기말을 한번 보세요. 선택형,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리고 서술형이 없네요. 그럼 기말에는 공부에 영향이 조금 적겠네. 이렇게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중간고사에 선택형만 있고 기말에 서술형이 있다면 애는 공부의 양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것들도 그걸 보고 이제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될 수 있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 요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르죠. 보면 지필 시험이 없네요. 문제 해결 평가 퀴즈 이거 수업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0%, 과제 수행 평상시에 그거 30%, 교과서 내용 너 잘 정리할래? 그래서 나한테 한번 제출해 볼래? 너 다 제출했네? 40%. 이렇게 해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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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점 만점에 100% 합산해서 요걸로 점수를 내겠대요. 요게 성취도 평가를 방법이에요. 그럼 성취도 평가는 앞에서 봤었던 9등급 내는 것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덜 하겠죠. 네. 요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과목별로 다 게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아이가 못 챙겨도 내가 볼 수 있다.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를 저는 좀 많이 고민했어요.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시 설명회를 다니실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는데 오늘 너무 어려운 걸 내가 하는 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지금까지는 이해 다 하시죠?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좋아요.
우리 이제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수능이 아이들의 교과 선택과 어떻게 연결하지예요. 저는 이거를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 때 이 표를 갖고 설명을 해요. 네가 문과 갈 거야, 이거 갈 거야. 그럼 너 앞으로 수능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 이런 과목 선택해야지라고 말해주면 너무 좋아요. 선생님 일목요연하게 다 보여요. 라고 해서 이 표를 사실은 저도 제가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 어디서 잘 못 보실 건데 이제 해드릴게요. 보세요. 국어과가 있어요. 1교시 애들이 국어를 봐요.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 교육과정과 연결이 되냐면요. 자, 1학년 때 공통과목 국어는 이미 배웠어요. 자, 얘가 2학년이 됐습니다. 요거 아시죠? 그럼 등급 나오는 일반 선택과 성취도인 진로 선택이 있네. 요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독서, 문학, 화작, 언매.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요 3개뿐이에요. 엄청 선택 과목이 많을 것 같지만 이거 중에서 애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파란색은 당연히 등급 나오는 겁니다. 요 까만색은 성취도입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1교시 국어를 보는데 여기 공통해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1교시에 모의고사 문제에 100점 만점인데 독서하고 문학,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문학으로 모두가 다 이거를 공부해야지만 모의고사를 볼 수 있네, 수능을 볼 수 있네. 그러면 당연히 독서, 문학은 무조건 들어야지. 근데 화법과 작문, 여기 있네.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네. 오케이. 나는 긴 문장 읽는 거 좋아해. 평소에 국어 공부하기 싫어. 그럼 너 화작해. 이게 국어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힌트예요. 애가 암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문법 막 따지기 좋아해요. 그래? 너는 그럼 언어와 매체, 언매해. 문법 풀이야. 요거는 평상시에 공부 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 시간을 단축해줘요. 그리고 평상시에 국어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요걸로, 그다음에 작문을 좋아하고 문장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평소에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문장을 잘 읽어보면, 글을 빨리 읽어낼 수 있으면 이게 문장이 풀어진다고 해요, 답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화법과 작문으로. 근데 어쨌든 요걸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럼 너 이거 무조건 공부해야 돼. 근데 선생님 저 언어 매체 안 할래요. 그러면 넌 여기까지 선택,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성취도인 여기에서 선택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해 볼래라고 선택을 유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요게 표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문교과 가볼게요. 우리 아이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우리 일반고에는 개설하지 않지만 요 부분을 한번 들어보라고 해야 돼요. 너 그래 문창과 갈 거야? 문예창작과 갈 거야? 시나리오 쓸 거야? 너 PD 될 거야? 그럼 그러면 시나리오 잘 써야 된다던데? 그럼 너 이런 쪽으로 한번 써볼래? 이거 다 실기거든요. 창작, 인문, 개론, 문장론 이거 다 실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목이 개설이 되면 이런 과목을 쫓아다니면서 본인이 플러스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거고요. 자, 수학 갈게요. 수학 공통과학으로 수학을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학 1, 2, 확률과 통계, 미적분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급 안 나오는 거,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 기하. 기하는 수능에 나와서 제가 파란 걸로 표시한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애들이 보는데 만약에 문과다. 그러면 수학 1, 2와 확통까지. 요까지요. 이과다. 자연계다. 의대다. 수의대다. 그러면 수 1, 2와 확률과 통계, 미적분 또는 기하까지. 선생님 저는 기하는 안 할래요. 오케이. 그런데 공학은 잘 들으셔야 돼요. 공학은 물리와 기하가 필수래요. 특히 서울대에서 막 주장을 해요. 그래? 너는 공학도가 될 거야? 기계학자 될 거야? 컴공학과 갈 거야? 화학공학으로 갈 거야? 그럼 너는 기하까지 들어야 된다던데 여기까지. 근데 나중에 제가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하는 안 해도 되고. 우리 아이가 의예과 간다던데 그 의예과는 기하 필요 없어요? 그럼 기하는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자연계는 미적분으로 선택 과목을 해야 되거든요. 미적분으로. 그래서 미적분은 꼭 듣도록. 그렇게 할 때 이 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더 잘한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전문교과에서 심화 1, 2, 고급 1, 2 이렇게 듣도록 유도해 주는 것. 요거고요. 영어 볼게요. 영어는 많이 여기 선택 과목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영어 1, 2, 회화, 독해와 작문 여기가 다 등급이 나오는 건데 수능 과목에 연결하는 거는 1, 2밖에 안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수능은 아시다시피 영어가 절대평가예요. 등급 1에서 9가 없어요. 그냥 잘하면 90점 넘으면 다 1등급 줘요. 그래서 공부하기 되게 쉬워요. 미리 공부해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요런 게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요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유엔 기구에 또는 뭐 무역업에 이렇게 종사하고 싶다. 그러면 요 심화 이쪽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이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외고 아이들은 요걸 다 합니다. 외고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나뉜다 그 얘기고요. 이제 과탐 사탐 보여드릴게요. 사회 과목은 아유 뭐야 시간이 너무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제가 오늘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 해줄 게 많아서. 어쨌든 자 사회교과는 1학년 때 사회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으로 이렇게 9개 중에 선택해요. 이거 다 등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것도 하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문과로 간다. 그럼 이게 3학년 때까지도 일반 선택 과목이 쫙 포진돼 있어서 1에서부터 9등급까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돼요. 근데 이과 애들은 저 3학년 때는 요게 없거든요. 잠시 후에 과학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요 3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 외국 업체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국제관계라든가 국제법이라든가 비교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로 들을 수 있도록 거점형이나 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가 개설이 돼요.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일단 들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일반고에 가도 들을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과목을 수능에서 많이 선택할까? 1, 2등만 가져왔어요. 생윤과 사회문화를 아주 많이 선택한대요. 요거 9개 중에서 9개 중에서 됐죠? 자 이제 과학 갈게요. 과학은 여기 물화생지 111 요게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물화생지 222 요게 진로 선택 과목인데 우리 아이들이 3학년에 올라가면 요걸 다 2학년에 배우거든요. 3학년에 요게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과 애들은 등급 나오는 게 적어요. 국영수 중에서 한 과목 정도 해서 3과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문과 애들은 사회에서 등급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공부를 조금 더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해야 돼요. 그런 특징이 조금씩 과목별로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더 많은 아이들이 선택을 해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과학 분야에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상위권, 수도권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과목들을 추가로 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실험에 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과거에서 하는 실험들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해주고 수업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어떻게 가능하지? 그건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시면 아이들한테 일일이 또 설명할게요. 자 이제 대입. 대입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자 이제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지? 근데 대입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 대입은 몇 년도지?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요. 자 보세요. 기준이 여기입니다. 우리 아이는 중3. 2025 학번이네. 요거 처음 이해하셔야 돼요. 그 2025 학년도에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2028학년도에 대입이 올 때는 완벽하게 변한다는 그 표고요. 넘어갈게요. 이거 우리 학년이 아니니까. 자, 요거 설명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2022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럼 대학에 입학할 때는 2025학년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2025학번. 저는 저 학번 말하면 나이 나올 뻔했네. 네, 참을게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네, 참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대학교에 대입의 시행계획이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요게 요런 키워드를 외우셔야 나중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자, 대입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자, 대입 시행계획은 그럼 언제 발표하냐? 우리 아이의 대입 1년 반 전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올해 5월에 발표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 5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요. 대학별로. 그럼 우리 아이는 2023년 5월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럼 울산대가 몇 명 뽑는지 서울대가 얼마 뽑는지 지금 몰라. 다만 유추할 수는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2021년 5월에 발표된 시행 계획을 가지고 유추할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걸 유추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른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기본.
자, 일단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전형이 뭐냐면 저울대 위에 올려놓고 형평을 재는 거야. 우리 아이를.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시, 두 번째는 정시. 됐죠? 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넓은 기간 동안에 수시로 뽑아서 수시. 진짜예요. 정시는 뭔지 알아요? 정해놓고 가나다군을 딱 정해놓고 일주일 단위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정해놔서 정시예요. 막 엄청 복잡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수시는 대표적인 거 교과,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너무 길어서 학종 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논술. 근데 우리는 논술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세거든요. 그리고 합격을 잘 안 하고요. 계속 논술은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저도 논술은 설명 잘 안 합니다. 근데 교과와 학종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교과는 내신 성적이에요. 교과 성적이 내신 성적이에요. 그리고 수능에 최저 학력을 적용해요.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일수록. 수능 체제를 적용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걸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내신 성적 중요하네. 그리고 비교과 활동 아닙니다. 교과 활동, 수업의 활동.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학종은 학교 생활이 중요하대. 그럼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대. 아닙니다. 교과 활동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뭘까? 이거 어머니들 표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더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능 최저는 수능 시험을 봐요. 수시인데 수능 시험을 봐요. 수시인데 수능이에요. 그리고 1교시, 2교시, 3교시 한국사는 적용하지 않아요. 탐구 두 과목 중에 어떤 학교는 1개, 어떤 학교는 2개. 요 4개 중에서 다시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요 4개 중에서 울산대는 다 달라요. 과마다. 근데 간호과 같은 경우는 2개 합이 10등급 이내. 이거 5네. 이거 7이야. 너무 못했어. 근데 영어가 5네. 그럼 2개 합이 10 들었네. 오케이. 울산대 최저학력 통과. 근데 부산대는 너무 세네. 3개 합이 7. 그럼 우리 아이가 3, 3, 3, 3 이렇게 맞으면 3개 합하면 9죠? 떨어졌네. 수능 최저 부산대 못 맞췄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서울대는 너무 쉬워요. 서울대는 계속해서 최저를 진짜 최저로 낮춥니다. 4개 중에서 3개만 각각 3등급 3개. 옛날에는 2개, 2등급 각각 3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작년부터 낮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대학교는 요 대학교는 말 안 할게요. 모든 전형에 최저 학력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내신만 있으면 들어와. 애들이 안 올라 그래. 그런 학교 많아요. 진짜 작년부터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니네는 최저 같은 거 하지 마. 그냥 내신만 있으면 우리 학교 와. 이런 학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대학교 걸으려다가 뺐어요. 그냥 땡땡대라고 했어요. 이것이 수능 최저고요. 자, 그럼 수능이 뭘까요? 1교시, 2교시 이렇게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는 절대평가, 한국사도 절대평가,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외국어도 절대평가. 그럼 나머지 진짜 중요한 게 뭐지? 1교시, 2교시, 4교시. 근데 영어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 설명하려니까 이것도 굉장히 긴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 국어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애들 선택 과목 한다고 했죠. 수학도 그래요. 근데 수학만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오늘 너무 자세해서 자, 수학은요. 어머니들 이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수학은 문과 애들이 보는 뭐 나가 있고 이과 애들이 봤던 수학 가가 있대. 없어졌어요. 가나 없어요, 이제. 이과 애들은 어려운 수학 지들끼리 보고 문과 애들은 지들끼리 쉬운 수학을 봤대. 없어졌어요. 그럼 수학이 지금 고3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같이 등급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는 이과 애들이 좋은 등급을 다 가져가겠죠? 네. 1등급에 지금 평균을 내봤더니 95%가 이과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것이 그럼 반대로 문과에서 수학을 잘하면 대박입니다.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문과 애들은 수학에서 등급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과가 공통으로 수학을 보정하다 보니 수학을 내다 보니 문과 애들이 조금 불리해졌다가 가장 큰 흐름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등급 내지 뭐가 더 유리하지는 고등학교의 입시 설명회를 따라오시면 앞으로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울산교육청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돼서 대학교 복잡하게 서류 만들지 마라가 핵심. 그래서 자기소개서 우리 아이 때는 다 폐지돼요. 추천서 없어도 대학교 갈 수 있어요. 추천서도 폐지. 근데 쇼킹한 건 뭐냐? 우리 아이 때까지도 정시가 수도권이에요. 서울이에요. 수도권은 40% 이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번에 어떤 뭐 국회의원은 아니 대통령 후보는 100% 정시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서울에 있는 거는 40% 이상이 정시예요. 수능이에요. 지방은 안 그래요. 그리고 지역 인재 많이 늘려라. 얘기 들으셨죠? 우리 지역에 뭐 의예과, 수의예과, 약대 여기를 좋은 인재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40% 이상은 지역 인재로 강제하겠다.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10%까지만 그 예상이지만 이제 조금 더 늘어나긴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큰 흐름이에요. 대입에.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5분 정도만 지나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 얘기 해주면 대박이라고 해요. 이거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어요. 보세요. 자, 이제 공통 과목 뭔지 아시죠? 우리 1학년 애들이 배우는 거요.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뭔지 아시죠? 이거 다 등급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1학년 2개 학기, 2학년 2개 학기, 3학년 1학기까지만 넣었습니다. 왜? 수시에서는 5학기만 들어가니까.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 1학년 때는 진로 안 해요. 2, 3학년 때 있어요. 그래서 2, 3학년 때만 과목을 넣어봤고요. 예체능은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해봤더니 아이들이 한 5학기를 해봤더니 한 50개 과목 정도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특이 왜 중요하냐면 제 소리가 아니죠? 네. 자, 모든 선생님들이 500자까지 아이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500자입니다. 한 과목에. 그래서 이거 5학기 동안 아이가 50개 과목을 듣는다고 쳤더니 근데 저는 조금 낮게 잡았어요. 제가 지금 그 인쇄물에는 50개 과목 했는데요. 40개 과목으로 한번 해봤어요. 조금 더 줄여서. 아주 미니멈으로. 그래서 4, 5, 20, 2만 자. 그래서 또 할 일 없이 2만 자가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지 제가 11포인트 160% 간격으로 붙이기 해봤잖아요. 글자를 쫙 나열해가지고 14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활동을 잘하고 40개 과목에서 500자 꽉꽉 채우는 세특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소통을 잘한다면 14페이지는 금방 채우는 거예요. 수업이 앞으로는 대세다. 그게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을 결정할 거다.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가 저의 포인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어 공부의 중요성. 영어 공부는 아까 제가 절대평가라고 했었죠. 미리 공부해야 돼요. 왜? 봐요. 어떤 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을 2개 합이 5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중학교부터 영어를 잘해. 그래서 뭐 술술술 해석해. 그냥 대충 봤다 하면 1, 2등급이야. 그래서 어떤 건 1등급이야. 그럼 2개 합이 5에서 나머지 하나는 4등급 해도 돼요. 거저먹기예요. 영어를 미리 해놓으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 엄마 나 수능 최저가 안 나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미리 시켜야 돼요. 그리고 미리 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영어 공부 미리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저 영어교사 출신이거든요. 단어 많이 외우고요. 복잡한 문장 자주 해석해보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말로 해석된 것을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요까지가 영어 공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가 얼마나 아이들이 절대평가였을 때 등급이 잘 나오는지를 제가 표로 준비한 건데요. 4등급까지 했더니 67% 세상에. 아이들이 우리나라 애들이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60점 이상 넘는 애들이 67%나 되더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잘한다. 근데 우리 애도 잘해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것. 찍으시는데. 자,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의 중요성. 이거는 나중에 이것만 갖고도 한 2시간 설명해야 되거든요. 아, 생기부 중요하대. 세특 중요하대. 요거만 인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대학 어떻게 세우지? 내신을 잘하면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왜 아니지? 그건 다음 연수에서 말씀드릴게요. 요것도 또 1시간짜리예요. 그리고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제가 사실 지난 1학기 때 학부형 연수에서 설명했는데 진짜 그걸 그대로 해오시는 어머니 있었어요. 저 대박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도 찾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방법을 제가 공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내신이 우리 아이의 목표 대학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 그럼 뭐죠?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가 잘 나와야 돼요. 진짜 공부예요.
그럼 모의고사 언제 보지? 어머니들 표현 없을 거예요. 요건 그냥 제가 참고하라고. 우리 아이가 1년에 4번 봐요. 여기 1번, 2번, 9월, 11월. 1학년 때 4번 봐요. 요렇게 날짜는 항상 다를 거지만 이 모의고사를 챙기셔야 돼요. 왜? 아이들이 모의고사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생기부에 기록 안 돼요. 그냥 모의고사 성적표만 나오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해요. 근데 실제 그게 지 성적이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훨씬 잘할 수 있어. 근데 나 그냥 그 시간에 잤어. 그게 그 아이 성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불안해해요. 이래요. 선생님 제가 2등급이긴 한데요. 여기 재수생도 안 들어갔고 실제 수능 보면 제 성적이 너라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걔가 재수생과 붙으면 또 그만큼의 경쟁력을 받아서 그 아이는 진짜로 2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요. 재수생 안 들어간 거 맞아. 너 1학년 모의고사 성적이야. 근데 이거 진짜 네 거야. 지금 너의 성적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뿜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엄마 나 이건 잤어. 그래서 나 이거 6등급인 거 진짜 내 실력 아니야. 나 원래 2등급이야. 그럼 이거 네 거 진짜야. 너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잠깐만. 이거 중요한 게 지나가 버렸네. 자, 정보는 힘. 울산 진학정보센터에 오셔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중학교 어머니들 많이 오십니다. 저 작년에도 중학교 어머니들하고 상담했어요. 딱 성적 갖고 오세요. 저 우리 학교 생활 고등학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설계해 주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하세요. 여기 오셔서 진학정보센터에 그럼 저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39명의 멋진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가? 나 면담은 못하겠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여기 잘렸네. 여기 대입 상담. 온라인으로 하면 또 혹시 모릅니다. 제가 답변할 수도. 자, 전국에 300명의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모르면 질문하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머니들 제가 너무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설명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쫓아오시면 내가 정보가 어떤 거 이렇게 흘러가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숙자 선생님 덕분에 학부모님들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궁금한 사항은 거기 메시지에도 있었지만 210-546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정은 210-5493번입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후기 일반 고등학교 입학 전형 학부모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